영상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 익숙한. 제작자분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만났었던 삶은 달걀의 맞아요. 송민석 씨. 아. 네. 여기서 DJ를 하고 계실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잘하시네요, 되게. 근데 저희가 그때 만났을 때 이미지는 굉장히 좀 네. 후진 이미지였었는데 네. 너무 다른 이미지로 또 방송을 하고 계셔서 놀랐어요. 진짜 너무 반갑고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같이 나왔었던 그 네. 박민현 씨. 네, 맞아요. 그 인연이 돼서 저랑 뭘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진짜 반갑네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제작하신 강북 FM은 어떤 곳인지 선영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이제 9년차 된 단체이고요. 저희도 아마 이렇게 17반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걸로 이제 시작한 거는 저희도 동일하고 저희 강북구에 이제 살고 있는 77년생 그 주민분들께서 모이셔서 77년생? 네네네. 저 그게 이제- 77년생인데. 네네네. 네. 그 시작의 발단이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 놀랐어요? 예, 저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예.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동년배들끼리 모여서 이제 뭔가 재밌는 걸 해보자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자리 잡게 된 게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콘텐츠 제작하실 수 있게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실 수 있게 뭐 공모전을 연다던가 그리고 지역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교육도 하고 뭐 콘텐츠도 만들고 네.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북 FM이 기획을 한 게 구의원의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라는 영상으로 네네. 대소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저 뭔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이 주민들이 꼭 클릭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과 욕심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구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팀을 이뤄서 그 영상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라디오로 먼저 시작을 했죠. 이 구의원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주민분들이 구의원분들이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자들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이 구의원이 선출직이 가장 작은 지역 단위이어서 네. 그 출마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반면에 이분들이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는 좀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잘하고 있나 구정 감시적인 역할로 이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네. 저희가 지금 총 6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분들의 오히려 편에 들게 되고 좀 응원해드리고 되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네. 그런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좋은 거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그 오리동 반바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섭외하고 비 오는 날 비도 이렇게 맞아가면서 좀 기다리셨다가 또 돌아다니시면서 카페 사장님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모든 걸 다 스튜디오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한 번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날로 늦었다.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아니, 저도 보면서 이거 예고편에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뒤에 다 편집하고 날로 드셨다. 날로 늦었다. 아니, 보면서 이제 처음에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내용을 이제 계속 보니까 그 궁금했던 점들을 콕콕 집어서 네, 질문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진행자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구의원의 월급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뭐 특기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보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스튜디오에서만 찍든 아니면 이제 다니면서 찍든 분명히 각각 어려운 점들은 있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보니까 내용은 참 좋았다라고 예. 이제 네. 포장을 잘 날로 해주셨어요. 먹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건데 네. 우리 김승영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물론 좋게 봤고요. 네. 강북 FM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보셨다 보니까 좀 익숙한 포맷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또 이제 참신한 그 기획력과
또 이제 섭외력이 좀 되게 빛나셨던 것 같아요. 음. 좀 구의원 6분이나 섭외하셔서 좀 촬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은 되게 모르고 되게 간지러운 부분을 되게 편집으로 잘 긁어주시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자극적이기도 하고 해서 네. 맞아요. 그런데 편집도 실력도 정말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좋은 컨텐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작까지,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담당을 하고 계신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김선영님께서 본캐는 영어 강사, 오. 합창 단원도 하시고요. 우와. 그리고 성악 솔리스트도 활동을 하고 오. 계신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하는 일 많으신데 지금 강북 FM에서는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정아쌤처럼 DJ로 활동하다가 아. 이제 마을 활동가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고, 제가 일한 지는 3년 차 됐고요. 네. 제가 이제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이제 배우고 싶었던 차에 그때 서울시에서 청년 뉴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미디어 분야에 이제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게 됐고 강북 FM에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강북구 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가까이서 출퇴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북 FM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강북 FM 프로그램에 이제 팟캐스트가 있고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영상이 주목되면서 이제 영상화 시킨 것들이 있는데요. 네. 팟캐스트에는 삼각산 돼지교실이라고 삼각산 돼지교실? 삼각산 돼지교실. 돼지 교실이요? 네. 가야 네네네. 되나요? 또 자연교실 또 오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뭐죠? 어떤 프로그램이죠? 삼각산이 북한산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사무실 가까이 북한산이 멋있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동물들에게 명심보감을 가르쳐주는 컨셉으로 저희 지역 주민이신데 7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와. 125차 녹음을 이제 하신 게 있고요. 네. 네. 그런 팟캐스트, 또 동화를 낭독하는 동화 책보따리 팟캐스트, 그리고 그 외에 영상들은 인생술사라고 해서 인생 이야기 술술 말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인생술사,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공간이나 추억들을 인터뷰하는 걸 담은 영상이 있고요. 또 방구석 레선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방구석 랜선 콘서트. 네네네. 그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역의 공간하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을 예술인과 음악인들을 좀 연결시켜 주려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 근처 그 419 민주묘지도 있고 거기 카페거리도 있고 해서 예쁜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가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이런 데서 공연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기획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매번 다른 공간에 가서 그 음향을 구현해내기가 그거 너무 힘들죠. 힘든 이거는 거예요. 네. 전문가 없이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 그렇죠. 소리를 딱 잡아내기가. 그래서 우리 TBS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도움 필요하시면은 네. 예. 네,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좋은 일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은 네. 지금 제작진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고개를. 연락처 맞으시나요? 근데 뭐 마을 미디어 활동이라는 게 사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어떠세요? 이게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으세요? 메인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는 음. 콘텐츠를 주목한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콘텐츠는 그게 너무 소수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소한 이야기들이. 네, 너무 소소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마을 미디어는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담고 그러면은 그게 다양성에 기여할 뿐더러
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일상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김정환님은 어떠세요? 뭐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이 이렇게 네. 만나서 네. 서로 그쪽 마을은 어떤 문제가 있나 또 그런 대안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진짜 마을 미디어가 필요한 맞아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마을은 그 비슷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마을 미디어에서 제작한 그런 콘텐츠로 인해서 마을이 직접 이제 변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네.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루기를 바라는데 그렇게까지의 영향력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그냥 그 라디오 DJ 교육을 저희 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받았을 때 그때 변화는 확실히 느꼈었거든요. 뭐 소극적이었던 애들이 조금 이렇게 바뀐다던가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또 그러면은 그 센터 직원분들도 바뀌실 거고 또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이웃분들을 만났을 때 또 바뀌실 거고 네. 하니까 네. 그게 또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아니요. 원래 큰 바라고 변화는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네네네. 거예요. 네. 나비효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작은 날갯짓을 해요. 네. 하지만 이게 알죠, 몇 알죠. 년 후에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떤 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거창하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뭐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개인이 이제 좀 효능감을 느끼고 방송 참여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방송 참여 욕구 좀 실현하시고 네. 또 아까도 저희가 오류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그 라디오에서도 지역 분들을 많이 모시고 초청해서 라디오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방송을 통해서 좀 알아가고 조금 바꿔보려는 시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런 면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 영향을 주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2022년 계획도 궁금해요. 네, 일단 이게 아직 확정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대소문 특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하려고 해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역형 공익 의제 컨텐츠 지원이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동네 상권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 동네 단위에서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 단위지만 실제로는 되게 공익적이고 공공의 의제를 다루는 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네. 뭐 대소문처럼 실제로 이제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제작 지원에 필요한 뭐 예산이라든지 뭐 기획, 뭐 교육이라든지 홍보 유통까지 좀 다 해볼 생각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좀 지역 자치구 마을 미디어 센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센터들과의 조금 협업도 해서 좀 최대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좀 저희 센터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는 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아직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요. 네. 지금 마을 미디어 이제 단체 지원 예산이 일단 지금 0원으로 책정된 상태예요. 근데 아무래도 단체 돌아가는 이제 지원금이 없게 되면 단체의 좀 생존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좀 처할 위기에 있어서 저희 좀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충격 속에서도 이제 마을 미디어 좀 생태계가 완전히 좀 파괴되지 않도록 좀 센터에서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좀 그와 더불어서 좀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마을 미디어가 어떤 건지 좀 더 좀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네. 하고 있는 좀 사업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줄면 이 마을 미디어에 그 지원이 줄 테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일단 이제 공동체 사업에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산이 공모 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들면 당장 이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이제 무리가 되고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해요. 네. 마을 미디어에 참여하시는 그런 주민분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청년 실업 문제로 좀 심각한 가운데서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도 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선영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지금 한 주도 빼놓지 않으시고 참여하셨던 삼각산 대지교실 그 훈장님도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녹음이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에 좀 되게 당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에 지쳤던 애기 엄마가 와서 책을 읽고 또는 뭐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어떤 분께서 오셔서 그 극복기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록물로도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선 삭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년 가까이 지내면서 형성했던 그 관계망들이 다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대체안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 사실 그런 이제 거대 그런 레거시 미디어나 1인 미디어가 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제 동네 이야기를 만든다던가 동네 간의 작은 소통들을 하는 것들을 그런 거대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금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역에 뭐 책을 빌리고 싶으면은 지역 이제 구립 도서관을 가고 운동하고 싶으면은 근처에 있는 공원에 뭐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생활 인프라들이 서울에 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반면에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동네에 있는 뭐 마을 방송국, 마을 신문사에 가서 내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접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인프라가 아직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미디어 활동이 되게 인력 집약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집약적인 활동인데다가 트렌드도 되게 자주 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전 마을 미디어 분야에서 젊은 청년 활동가들을 되게 좀 양성하고 좀 발굴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인건비 문제가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을 미디어에서 지금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인력들의 좀 유입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예산 축소를 논하기보다 오히려 예산 확대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굉장히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네. 아, 그렇죠. 이게 마을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큰 미디어에서 못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소소한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아, 글쎄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재난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네. 그런 라디오 방송들만 이제 주파수가 있는 라디오 방송들은 그런 지진이나 뭐 어떤 뭐 홍수나 이런 재난에 있어서도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사실 이런 마을 미디어나 이런 풀뿌리 미디어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좀 접근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힘든 시기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네요, 지금이. 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의 계획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강북 FM은 네. 내년 연말에 그래도 더 조금 큰 공간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그리고 또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연계하는 다른 단체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건물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 단체들과 함께 같이 더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더 시너지 활동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구로 FM도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들이 맘 놓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좀 펼치는 걸 계속 하고 싶고요. 또 공공성의 가치를 두고 또 지역의 소식들을 이제 활동가 세 분이 같이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구의 의정 활동도 좀 쉽게 풀어서 소개하는 그런 방송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송도 계속 유지하고 예, 대소문처럼 이런 영상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보이는 라디오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영상 관련해서도 좀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보고 참여하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네. 계속 노력하는 그런 구로 FM이 되겠습니다. 아, 네.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모든 분들께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나에게 마을 미디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승영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질문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네. 네네. 저는 마을 미디어가 좀 오래 만나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계신 두 분 활동가분들에 비하면 저는 활동이 되게 짧거든요. 올해 이제 처음 활동을 하게 됐고 제가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활동가분들이 좀 많이 못 만나겠어요. 예, 그래서 좀 연락은 자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업을 좀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분들을 좀 만나서 좀 재밌는 활동도 해보고 싶고 좀 이제 기획도 해보고 싶고 축제도 해보고 싶고 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진짜 친구답게 좀 이제 만나서 또 좀 활동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정아님. 네. 저도 사실 활동한 거는 2년 정도 되고 DJ를 한 3년 정도 한 상황인데 이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지역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관계 맺는 것들이 되게 소중해요. 네, 그래서 방송을 하고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요.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얘기하자면 선물과도 같은 네, 구로 FM 나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선영 씨는? 네, 저도 되게 감사했던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둥지 같은 곳이었네요. 그래서 저 같은 어린 새를 키워서 펄펄 날려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둥지 같은 거. 네네네. 앞으로도 마을 미디어, 곳곳의 마을 미디어에서 네. 많은 그런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또 봄이 왔을 때 그때 또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또 변했을지,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또 다시 꽃피는 봄이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